민망하네요. 결혼? 성폭행했어. 열이 계속 나서 목욕을 시킨 건데.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다고요? 그럼 그 사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 보험금을 노린 연쇄 살인마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프린스가 발작을 하고 있다고요. 네, 발작도 안 하고 축 처진 상태로 코피가 계속 나고 있는 상태예요. 비닐봉지 안에 있던 얼굴에 온통 피로 범벅이었으니까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뭐 그 정도예요? 2012년 10월 20일 토요일, 버지니아주 매너서스에서 살고 있던 15개월짜리 어린아이가 갑작스런 고열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긴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분도 지나지 않아 현장으로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의 아이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신고 당시 아이와 함께 있었던 친아버지는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징역형 플러스 10년형까지 선고받게 되었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당시 상황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킹TV 톰슨입니다. 헤라 맥로드 씨는 미 연방정부를 위해 정보 분석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스마트한 여성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파견 근무를 마치고 버지니아로 돌아왔을 땐 자신이 꿈꿔오던 이상형의 남성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온라인 매칭 사이트에서 10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던 돌싱인 호아킨 람스 씨를 만나게 된 것으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자신의 일에도 열정적이며 성공적인 사람을 찾고 있었기에 호아킨을 미래의 아이 아빠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건 아무래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가수 생활을 하시면서 아이까지 키우기는 아이를 한 번도 안 키워본 제가 보더라도 너무 힘들 것 같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 가수들이랑 작업해보셨던 거예요? 아, 네, 뭐 그냥 참여만 한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랑 또 누구랑 했다고 하셨죠?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뭐 그 정도예요? 민망하네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유명한 가수들이랑 작업하신 분은 처음 봐서 정말 신기한걸요. 헤라는 이렇듯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듯 보이는 호아킨을 마음에 쏙 들어했고 몇 번의 만남 뒤엔 곧바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사랑스러운 말투, 친절한 눈빛과 행동은 그녀를 사랑에 빠지도록 하기에 분명해 보였죠. 그런데 몇 달 뒤, 뭐? 임신을 했다고? 응, 임신했어. 오늘 산부인과 가서 검사까지 받았고 6주라고 했어. 6주? 응. 다른 남자들이라면 좋아해주고 결혼하자고 할 텐데 오빠는 반응이 왜 그런 거야? 결혼? 아니 그리고 6주 전이면 내가 출장 갔을 때 아냐?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그게 아니면 뭔데? 누구야? 내가 전에 봤던 그 자식 맞지? 정말 작은 기대라도 했던 내가 바보지. 나 갈 테니까 연락하지 마. 임신 사실이 밝혀지자 둘의 사이는 급격하게 나빠지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과를 하며 연락해온 호아킨으로 인해 결국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이의 이름은 프린스로 짓게 되었습니다. 유명 아티스트였던 남편의 좋은 영향을 받아 큰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과거 전설이었던 유명 가수 프린스의 이름에서 따온 곳이었습니다. 이렇듯 그녀에겐 행복한 삶이 지속될 것으로 보였지만 어느 날부터 호아킨은 어떤 일도 하길 거부하고 가족의 유일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헤라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 정말 경악스러웠던 건 호아킨의 행동에 있었습니다. 당신 또 주니어 때렸어? 내가 걔를 때리던 말던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당신이 낳은 자식도 아니잖아? 아니, 주니어는 이제 내 아들이기도 해. 또 다시 손을 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어쩔 건데 힘으로 어떻게 해보자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해봐.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라고. 수시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헤라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폭행 혐의로 체포되는 일까지 생겼었죠.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중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형부가 호아킨이 또 왜? 날 아니, 무슨 일이냐고 제대로 얘기해봐. 성폭행했어. 아무리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던 남편이라도 그런 일까지 벌일 거라 생각하기 힘들었던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보고자 하였고 그 일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처제와의 성관계가 합의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었고 그 영상이 증거물로 제출되어 무혐의가 증명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무혐의이건 유죄이건 헤라는 자신의 동생과 그런 짓까지 하는 호아킨을 보며 치를 떨었고 곧 이혼 소송을 시작하여 치열한 양육권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이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호아킨의 어둡고 추악한 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죠. 제가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음악협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호아킨은 어떤 음악적 활동도 한 기록이 없고 그러한 사람에 대해 들어본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참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한 상태라 놀랍진 않네요. 그럼 그 사람이 한때 벌어왔던 돈들은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되셨나요? 이것도 꽤 충격적이실 듯한데 성매매로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로 수요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속적으로 나온 수입은 그걸로 나온 것으로 보여요. 다른 직업은 없는 듯하고요. 네? 성매매요? 네, 많이 놀라셨겠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약이라든지 인신매매라든지 영화에서만 보시던 그런 것들이요. 위안이라면 위안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요. 마약이나 인신매매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겨야겠네요. 뭐 그리고 더 있나요? 이건 조금 더 알아봐야 할 듯한데 예전에 남편분이 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생명보험금을 받았던 사실이요. 생명보험금을 받았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런데요? 금액이 상당히 컸어요. 약 3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3억이면 그렇네요. 그런데 그 금액이 놀랄만한 일인가요? 아니요. 제가 사망 관련 서류들을 알아보니 사실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더라고요. 자살이라뇨? 확실한 거요? 네, 사건 보고서를 보니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곤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메모장이 남겨져 있었고요. 그래서 자살로 사건 종결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왜 남편분이 교통사고라고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숨기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혹시 아주버님을 만나보셨나요? 벨레즈 씨요? 만나보진 않았지만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그 일이 생겼을 당시에 목격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자살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혹시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그럼 만나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나볼게요. 추가로 더 알아낸 게 있으면 다시 연락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주머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그렇네요, 재수씨. 아마 약혼식 때 보고 처음이죠? 자주 뵙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죄송해요. 처음부터 그 자식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됐는데 먼저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단 날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건 왜요? 처음 호아킨을 통해 듣기로는 교통사고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 자살이었다고 해서요. 이건 얘기가 좀 길어질 듯한데 시간 충분해요?
네, 편하신 만큼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날 처음 어머니를 발견한 건 동생이었어요. 전 회사에 있다가 걔가 전화를 해서 집으로 가서 본 건데 정말 무너져 내리는 듯했어요. 왜냐면 바로 전날만 하더라도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죽어있는 모습을 본 거였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호아킨에게 처음 전화 받을 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같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은 심장마비는커녕 누군가에게 심각하게 폭행당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목에는 누군가가 조른 듯 상처가 있었고 비닐봉지 안에 있던 얼굴엔 온통 피로 범벅이었으니까요. 정말 구멍이란 구멍에선 다 피가 나온 듯 보였어요. 그런데 호아킨이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 자식은 주니어를 어머니한테 맡기다시피 하다가 거의 그냥 눌러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럼 단둘이 있던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네요? 경찰에게 목에 상처나 폭행 흔적을 말씀하셨나요? 당연하죠. 말했었는데 결국에 자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서가 있었고 조사 결과 원한 관계가 없다면서요. 호아킨을 상대로 조사를 했지만 그냥 그렇게 마무리됐었어요. 그런데 호아킨이 처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네, 경찰이 그 얘기도 했지만 자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잡아댄 것 같아요. 어이가 없었죠. 그럼 아주버님이 생각하시기엔 호아킨이 목숨을 끊은 것 같다는 거예요? 네, 항상 돈만 밝히는 놈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생명보험도 그 자식이 넣어놨었고 모든 보험금도 혼자 수령해갔어요. 이건 누가 봐도 보험금을 노린 살인인데 경찰은 노인네가 하나 죽었나 보다 하고 귀찮았나 봐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벨레즈는 해당 유서도 틀림없이 위조한 것이라 얘기를 했고 헤라는 이 모든 과거를 전해 듣고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사립탐정과 다시 마주하였습니다. 아이고 참, 이 사람은 정말 역대급이네요. 지난번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호아킨의 전처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요? 이번에도 무슨 문제가 있나요? 교통사고가 아니라 총격으로 인한 사망이었어요.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던 걸 호아킨이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했던 걸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다고요? 그럼 그 사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범인을 찾지 못해 여전히 미해결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꽤 놀라운 게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생명보험금 수령자가 호아킨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전처의 죽음으로 1억 5천만 원 받았어요? 아니요, 아직 미해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물증도 없는 상태라 그렇다는데 사건 용의자 중 한 명이 호아킨이에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호아킨이 범인일 수도 있으니 친아들인 주니어의 신탁에 지급해둔 상태예요. 어머니와 전처의 생명보험금을 모두 자신이 가입해둔 상태였고 수령인도 자신으로 해놓은 걸 봐선 호아킨이 범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 측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너무 무섭네요. 그런 사람이랑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한 침대에서 잤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호아킨이 강력한 용의자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점이거든요. 사망하고 바로 다음 날이 양육권 분쟁으로 법원에 가는 날이더라고요. 당시 소송은 거의 전처에게 양육권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냥 무던하게 재판에 갔더라면 그분에게 양육권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재판 바로 전날 그런 식으로 살해당한 거죠.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남편이 구금에서 풀려난다면 저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건가요? 정황상 보자면 그럴 수 있죠. 호신용품을 구하실 수 있다면 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아킨은 아동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풀려났고 헤라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법원에선 호아킨의 아들 폭행 사건을 참작하여 프린스 양육권 소송 중엔 헤라가 돌볼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소송에 승리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일주일에 하루는 호아킨이 프린스를 데려가 돌볼 수 있도록 하였죠. 헤라의 입장에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혹시 나쁜 마음을 먹고 프린스에게까지 그런 짓을 저지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프린스를 호아킨에게 보내는 날이면 그냥 무사하게만 돌아오도록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20일 토요일 이른 저녁, 그날은 프린스가 아버지인 호아킨과 함께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911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애가 의식도 없고 발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빨리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CPR을 계속해주세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 지금은 코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죠? 구급차가 1분 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인가요? 네, 발작도 안 하고 축 처진 상태로 코피가 계속 나고 있는 상태예요.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은 욕실 바닥에 코피를 흘린 채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였고 곧바로 보호자와 함께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도착한 매너서스 경찰은 신고자의 신변을 확보한 뒤 루벤 구즈만 형사를 기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자분 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침착하게 잘 신고해 주셨더군요. 루벤 형사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로저 제스티스요. 로저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기 전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욕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프린스가 발작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 이름이 프린스였군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곧바로 신고를 했고 교환원과 얘기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축 처지더니 코피를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CPR을 해보라면서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구급차가 도착했던 거예요. 통화 내용을 들어봤는데 열은 계속 있었던 건가요?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목욕을 시키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저랑 여자친구는 여기 놀러 온 거라 호아킨한테 들은 건데 하루 종일 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전 뭐 감기 걸린 건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빠가 어련히 잘 하지 않을까 했죠.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루벤 형사는 현장을 둘러보고 있던 중 병원으로 간 동료 형사에게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병원으로 가 보호자인 호아킨을 만나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호아킨 씨. 전 루벤 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드님에게 이런 일이 생겨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힘드실 텐데 혹시 잠시 대화 가능하신가요? 네. 아이가 언제부터 저렇게 열이 났던 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올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열이 계속 나서 목욕을 시킨 건데. 그럼 목욕을 시작하자마자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었습니까? 네, 그냥 샤워기로 몸을 뿌려주는데 갑자기 그렇게 막 떨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오늘 하루 종일 다른 특이점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어디서 떨어졌다거나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랬다면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했을 텐데 전혀 그런 건 없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저도 미칠 노릇이에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드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갈 수도 있으니 반드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있던 루벤 용사는 곧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인 헤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루벤 용사가 그녀를 발견했을 땐 의사들을 향해 아이 아빠가 죽인 거라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숨을 가다듬은 그녀는 루벤 용사에게 자신이 알아낸 과거 행적들을 모두 알려주며 틀림없이 그가 살해한 것이라며 지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부검을 통해 확인된 사인으로서 사실로 증명되는 듯했습니다. 질식과 익사였죠. 부검을 진행하였던 검시관은 익사라고 판명하였고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던 몇몇 의사들은 질식이라고 판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꽤 분분하였기에 최종 사망 보고서에는 사망 원인이 미확인으로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된 듯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인이야 어쨌든 아이가 사망한 일에 있어서 당시 목욕을 시켰던 당사자인 호아킨의 책임이 매우 컸기에 루벤 형사는 그를 주시하고 헤라가 얘기했던 과거 행적들을 다시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 후 기다렸다는 듯 보험금을 수령했던 점, 전처가 사망 후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으나 용의선상에 오른 상황 때문에 수령하지 못했고, 정말 두 사건 모두 보험 수혜자가 100% 호아킨으로 되어 있네. 그리고 프린스한테도 사망보험이 들어져 있었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혜자는 호아킨. 그런데 금액이 7억? 이건 진짜 역겨울 만한 사실이군. 루벤 용사는 프린스의 사망보험이 중복 보장이 되는 3개의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에는 생후 만 12개월이 넘어야 지급 가능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프린스의 나이는 사망 당시 15개월이었고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나이였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호아킨과 매우 가까웠던 사람 3명 모두 사망했고
수혜자는 모두 호아킨으로 되어 있어. 그럼 결국 보험금을 노린 연쇄 살인마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이로써 루벤 형사는 호아킨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검찰에 기소 요청을 하였고, 이 기소를 담당하게 된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폴 에버트 검사는 먼저 그를 프린스 사망 사건을 들여 한 건의 미성년자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앞서 헤라를 통해 밝혀진 다른 혐의들은 물증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접수만 해둔 상태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었죠. 그리고 몇 달 뒤 재판에 들어간 폴 검사는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태어난 지 고작 15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프린스는 저기 있는 무자비하고 냉혈한 이 원고에게 무자비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여러 병리학자들을 통해 아이의 사인을 수차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의견이 도저히 좁혀지지 않았죠. 바로 질식과 익사였습니다. 사인이 두 가지로 나왔던 이유는 큰 특징들이 동시에 관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질식사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들을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막기 위해 목을 졸랐을 때 경정맥이 막히는데 이때 심장으로 가는 정맥순환 장애를 일으켜 청색증, 우렬, 점상출혈 등이 나타나는 것이죠. 둘째로는 목이 졸렸을 때 경동맥이 폐쇄되어 발생하는 대뇌 저산소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먹힌 기도를 개방시키기 위해 후두와 혀의 근육이 위쪽으로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망 후 기도가 개방되었을 때 높은 확률로 코나 입에서 출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익사를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부검 특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청색증, 우렬, 점상출혈 등은 익사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하지만 질식과 가장 큰 차이점이자 특징으로는 폐포 부종이 나타납니다. 폐포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허파과리, 다른 말로는 미세기관지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사람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곳으로 공기가 유입되어 퍼져나가고 그 과정에서 산소는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숨을 뱉을 때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타고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익사라는 경우는 물속에서 일어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공기 대신 물이 폐포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폐포에는 물이 들어차게 되고 미세한 혈관들은 파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피가 흘러나오고 폐포 안에 들어온 물과 섞여 숨을 뱉는 행위를 할 땐 피가 섞인 물이 나오게 됩니다. 물과는 다르게 피와 체액은 어느 정도 점성을 띠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나온 그 액체는 붉은 빛을 띠는 거품 섞인 물이 나오게 되죠. 여기 계시는 청중 여러분들과 배심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마디로 요약해드리자면 이러합니다. 피해자 프린스에게는 질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혀와 후두가 상승한 것과 익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폐포에 물이 들어찬 것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호아킨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짰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인 로저스 씨가 집으로 오기 전에 미리 프린스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는 침대에 눕혀놓는다. 그리고 로저스 씨가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마치 목욕을 시키다 사망한 것처럼 연기한 뒤 사고사로 마무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계획을 실행했을 때 한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바로 이미 목이 졸려 죽은 줄 알았던 프린스가 목욕을 시키려 차가운 물을 묻히자 약간의 의식이 돌아왔던 것이죠. 이때 호아킨은 당황하고 욕조에 받아넣었던 물에 프린스의 머리를 집어넣어 익사시키고는 원래 계획대로 연기한 겁니다. 이 상황이라면 충분히 익사와 질식사의 특징 모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예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사망하기 한 달 전 호아킨이 911로 신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메너서스 경찰국 911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아들이 지금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서요.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조금 심각한 듯해서요. 그럼 구급차를 보내드릴까요? 네. 범행 한 달 전에 이미 저 신고를 통해 원래부터 열경련이 있었던 아이라는 알리바이를 심어둔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던 구급대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는 꽤 멀쩡한 상태였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앞에 설 여러 의학 박사들의 증언들은 모두 하나같이 단순히 열경련 때문에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겁니다. 따라서 호아킨은 고작 15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파렴치한 살인자가 분명하다고 밝힙니다. 폴 검사의 이러한 주장에 호아킨의 변호사는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이자 신고자인 로저스를 증인석으로 소환하였습니다. 증인은 사건 당시 신고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프린스가 발작을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네.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처음 신고하게 된 건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는데
욕실에서 빨리 911을 신고해달라는 호아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전 곧바로 거실에 있던 전화기로 911에 전화를 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이가 발작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호아킨이 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교환원에게 전달했죠. 그렇다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던 건지, 이미 죽은 상태로 보이는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던 건지 전혀 보지 못하셨다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증인. 배심원 여러분, 제가 로저스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최초 경찰에게 한 증언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모든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듯 증언했지만 지금 보셨던 것처럼 로저스 씨는 단 하나도 직접 목격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이가 목이 졸려 죽어 있었던 것인지 익사를 해서 죽어 있었던 것인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병리학적 소견들은 단순히 결과론적인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 누군가가 프린스가 자고 있던 방에 창문을 타고 들어와서 목을 졸라 죽이고 나간 사람인지 아니면 호아킨인지 그 인과성을 밝혀낼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이죠. 아이가 사망한 점은 참으로 애석하지만 제 의뢰인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들을 잃어 비통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에선 이 사건과 결부시킬 수 있는 물증이 없으니 무혐의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고 원고 측에선 여러 정황상 증거들을 제시하며 살인 혐의를 계속해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을 땐 그를 한 건의 미성년자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결정한다는 배심원단의 판결이 발표되었습니다. 과거의 행적, 생명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이 배심원단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에 일말의 뉘우침도 없는 부분을 들어 10년형을 추가로 선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신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감옥에 수감된 후에 전처의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대배심에서 기각되었다고 하는군요. 한편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던 헤라 씨는 지금 현재 익명의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두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군요. 익명이라고 밝힌 이유는 만에 하나라도 호아킨과 같은 사람과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봐야만 했던 이 사건. 이런 흉악한 범죄는 다신 없어야 할 듯합니다. 저는 쇼킹TV 동순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어쩔 건데 힘으로 어떻게 해보자고. 그 일이 생겼을 당시에 목격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자살이 많은 머리에 사건이 총을 없었어요. 맞고 사망했던 걸 호아킨이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CPR을 계속해주세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까? 프린스한테도 사망보험이 들어져 있었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혜자는 호아킨. 처음 신고하게 된 건 그럼-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는데 욕실에서 빨리 증인은 911을 사건 당시 신고하여 신고해달라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프린스가 발작을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네.